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대표 기업의 뜻밖의 결정. 2. 대한민국의 변혁. 3. 중국과 대만의 실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14일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신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테일러 공장에는 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되는데 5세대 이동통신,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등에 활용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총 투자 규모는 170억 달러, 약 20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해외 투자 가운데 최고 규모인데요. 이날 백악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각각 최고위급 책임자인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넷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의 투자의 공급망 동맹화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텍사스의 에벗 주지사는 이날 발표는 매우 역사적이라며 지금 이 발표를 지켜보는 한국인들에게 삼성과 함께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다며 땡큐 삼성을 10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만큼 신난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1에서 10년간 재산세의 92.5%, 11에서 20년은 90%, 21에서 30년은 8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받으며 부지에 건설되는 부동산에 대해선 10년간 세금의 92.5% 면제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투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돈으로 국내에 투자해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해외 투자로 번 돈은 결국 우리 기업들을 살찌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기업들이 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설비나 부품 원자재를 국내 협력사에서 공수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이익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해외 진출의 통로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구나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 비중 해외 매출이 무려 85%로 국내 상위 5개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해외 투자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어 해외에서 벌어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주요 지역 정부에 납부한 조세 공과금은 11조 1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73%는 한국에 납부했습니다. 거기에 애플, 버라이즌 등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처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요업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근거리에 생산 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일감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도 미국 내에 많이 분포해 있는데 반도체 장비 시장의 절반은 미국 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는 전기 전자공학, 화학, 광학, 정밀가공 기술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이 요구되는 기술 집약형 융합 산업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 관련 부품 업체들, 수요 업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죠. 이번 테일러 라인의 추가 건설로 기흥 화성 평택 오스틴 테일러를 잇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생산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올 초 평택 P3 라인에 현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로 하였는데요. 국내 P3 라인의 규모는 축구장 면적의 25개 크기로 현존하는 단일 반도체 라인 중 세계 최대 규모이며 투자비는 50조 원을 넘어섭니다. 삼성은 글로벌 생산 체계를 통한 뉴 삼성의 초석을 다지기로 하였는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미국 방문 중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기업 수장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안드로이드 동맹을 맺고 애플과 경쟁하고 있는데 특히 구글의 차기 스마트폰 픽셀 시리즈 6에 구글이 자체 설계한 AP를 삼성전자가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말을 전했는데 그는 미래 세상과 산업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면서 우리의 생존 환경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추격이나 뒤따라오는 기업과의 격차 벌리기만으로는 이 거대한 전환기를 헤쳐나갈 수 없으니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개척해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가자고 하였습니다. 즉, 이전과는 다른 노선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이번 미국 투자가 그 첫발걸음이었다는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바이든의 공급망 동맹화에 참여하며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 미래 사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중국을 배제하기로 한 이후 삼성 출연의 전조 증상은 이전부터 보여왔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1. 미국이 요구한 반도체 영업 자료를 제공한 것. 2.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설비 도입 불발 사태로 대표되는 반도체 시장 변화. 세 번째,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촌. 이 아닌 바로 반도체 산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삼성의 중국 배제 전략은 미국 상무부에 반도체 영업 정보를 제공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주요 정보를 제출받았는데 이는 사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견제 조치였습니다. 미국은 주문, 판매, 재고 등 정보를 요구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가장 큰 취약점인 반도체 산업을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세계의 공장 지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중국에게 있어서 그 어떤 제재보다 강력한 압박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연히 중국 관영 환구시보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약탈이라며 말도 안 되는 처사라 했습니다. 아니 그럼 너네가 인력과 기술을 약탈하는 건 말이 되고? 두 번째는 현재 SK 하이닉스가 겪고 있는 중국 반도체 공장 설비 도입 불발 사태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SK 하이닉스가 중국 우시 공장에 네덜란드 아삼노이 만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하려던 계획이 조 바이든 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석해 SK 하이닉스 사장은 22일 노광 장비의 중국 반입을 미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보도와 관련 아직 시간이 있으니 잘 대응하겠다고 하였으나 기업 입장에서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편파적인 중국 기업 따돌리기는 시장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야비한 전략이라고 울부짖었는데요. 역시 포브스 선정 가장 사돈 낱말 잘하는 국가 1위.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삼성전자의 유삼성의 기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반도체 산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장비 산업에서 인건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데다 현재 반도체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의 삼성 반도체 생산기지가 세워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기업 환경을 보나 국가의 안정성을 보나 수익성을 보나 우리 기업이 협력해야 할 곳을 꼽자면 중국이 아닌 미국일 것입니다. 중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들 차이나 리스크를 고려하면 거금도 푼돈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 것이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 있는 곳이 바로 사회주의 중국이죠. 중국은 당국가 시스템 파티스테이트 시스템의 나라입니다. 당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데요. 삼권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언론까지 틀어쥐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당에는 참 역같은 내규가 있는데 공산당 당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당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3명 이상의 당원이 모이면 당지 부당지부를 만들어야 하고 50명이면 당총지 부당총지 100명 이상이면 당위원 회당위를 설립해야 한다. 고 적혀 있습니다. 즉 기업 내에 당조직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 국유 기업만 그런 거냐? 당연히 민영 기업도 포함입니다. 이는 언제라도 당이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든 조치이죠. 2019년 말 통계에 따르면 14만 7천 개의 국유 기업 중 93.2%가 당조직을 건설했고 273만 개의 민영기업 중 67.9%에서 당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 민영기업 중 이 당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이 기업들의 조직 문화 추세가 수평적인 구조와 유연한 태도를 추구하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이러한 가치관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 빅테크 기업에 각종 규제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죠. 최근 이러한 문제가 잘 드러내는 사건이 있는데 지난 25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제재로 중국 최대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가 당분간 모든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텐센트 길들이기라는 데 입을 모았는데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취한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압박으로 평가됩니다. 텐센트는 알리바바와 더불어 중국 양대 인터넷 기업으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텐센트의 앱은 12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을 포함해
70여 개에 달합니다. 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가 시중에 내놓은 온라인 게임도 100개가 넘는데요. 잘 아시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도 텐센트 소유죠. 텐센트는 제재 기간 기존 앱을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규 앱도 출시할 수 없어 신사업에도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참 아이러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업 확장에 규제를 받은 그 텐센트가 갑자기 뜬금없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굴기에 호응하는 것으로 이는 공산당 입맛대로 민영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망할 걸 알면서 뛰어드는 텐센트를 보니 시총 1000조의 초대 기업도 중국 정부의 폐악질 앞에서는 한 마리 나방에 불과한 걸 느낍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홍성대 수학의 정석 저자는 이렇게 말했죠. 개념이 없다.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텐센트는 후베이 호북성 성도인 우헌무한에서 열린 디지털 생태환경 서밋에서 자체 설계한 세 종류의 반도체 칩을 공개했는데요. 텐센트가 이날 공개한 반도체는 인공지능 AI용 칩 즈샤오, 영상 변환용 칩 창아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통제용 칩인 수완링 등 3종입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싼 티가 나요.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 속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죄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시 중지하고 반도체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또 다른 거대 기업인 알리바바 아리파파와 바이두백도는 이미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텐센트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면서 베트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불리는 중국 3대 기술 기업이 모두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형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도 올해 서지 1위로 불리는 카메라 관련 칩을 공개한 바 있고 중국 최대 통신 기업인 차이나 모바일과 중국 최초의 애플 OEM 기업인 럭스쉐어 정밀 신정밀도 지난 7월 반도체 사업을 진행하는 등 분야 상관없이 전부 반도체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마라탕 회사 반도체, 고령주 회사 반도체도 나올 기세. 기업들이야 뒤질 걸 알아도 울며 상차이 먹기로 뛰어들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절대 패권을 갖지 못합니다. 패권은 무슨 산업 자체가 붕괴되죠. 힘들어도 기술 자립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미 언론 디플로맷은 TSMC와 함께 세계 유일 반도체 첨단 공정을 소유한 삼성전자의 존재는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했지만 이제 삼성이 중국을 등졌으니 중국은 정말로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과 삼성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생산 기지를 베트남과 인도 등 다른 곳으로 옮기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나이키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굉장한 위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업체를 철수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성적표를 마주하게 되었죠. 2022년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 1%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매년 아무리 못해도 4% 이상의 성장을 거듭했던 중국 입장에선 충격적인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의 생산 엔진이라고 자부했던 중국의 자존심을 뭉개는 수치였습니다. 시진핑이 곧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지시할 것이라는 미국 CIA 국장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화들짝 놀란 대만 내 미국 기업들과 다른 해외 기업들이 대만에서 완전 철수해 한국으로 대이동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시 주석은 통일, 즉 대만을 장악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면서도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그가 군에게 2027년이 지나기 전에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건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전투력을 현대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며 2027년은 올해 20차 당 대회에서 사면임이 확실시되는 시 주석이 사연임을 결정할 21차 당 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번스 국장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 주석은 러시아군의 저조한 성과에 어느 정도 정신이 든 것 같다라며 중국 지도부는 침공한 국가의 국민이 엄청난 용기와 끈기로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만군이 얼마나 강하게 저항할지를 모두 계산한 뒤 이를 한 번에 압도할 초대규모 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만 내 글로벌 기업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지금부터 5년 뒤인 2027년에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미리 공장과 인력을 다른 국가로 옮기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필두로 홍콩을 무력으로 장악했을 당시에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홍콩에서 서울로 대규모 이동한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만 경제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단연 TSMC입니다. TSMC가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 보니 TSMC 때문에 대만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 글로벌 기업들이 많습니다.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대만에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고 TSMC와 협력 관계에 있는 수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조차 대만의 폭스콘에 아이폰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실제로 공격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대만을 떠나 반도체 허브인 한국으로 온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을 버리고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삼성이 2027년까지 1.4나노 양산을 성공시키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이후 한국으로 옮기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과 밀월 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들도 대만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실제 일본 A사는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에 착수했고 또 다른 일본 B사도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한국으로 통째로 옮겨버렸습니다. 한 반도체 소재업체 관계자는 해외 반도체 소재업체들의 한국행은 자국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물밑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탈중국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어 3부터 5년 후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만의 지상파 방송국이 얼마 전 대한민국의 태극기에 코로나 문양을 합성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는가 하면 대만의 폭스콘 회장은 한국의 삼성전자를 무너뜨리는 게 나의 인생 목표다라며 대놓고 혐한 사상을 드러냈고 대만의 TSMC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자신들을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대놓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CIA 국장에 의해 앞으로 5년 내로 시진핑이 대만을 점령하려 한다는 계획이 밝혀지면서 글로벌 기업들 심지어 대만과 밀월 관계에 있는 일본마저 대만에서 철수해 한국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대만은 한국을 조롱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인데 대만의 진정한 공식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은 너무나 낮아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